XRP 레저는 예전부터 빠른 송금 네트워크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몇 달간만 봐도 스테이블 코인, CBDC, 핀테크 협업 등 사업 확장을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는 지금 추진 중인 확장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코미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비트가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대부분 코인들이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리플도 저항을 받던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움직여줬는데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0.5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내리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눌린다면 뚫어졌던 하락 추세선이나 조금 더 아래 피보나치 0.236 구간까지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길고 길었던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는 전환되었고 지금 흐름은 단기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받는 거라 지켜줘야 하는 구간들만 깨지 않는다면 한동안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소통방에는 0.618까지 열어두고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솔직히 한 번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저항이 나왔어요. 혹시나 중간에 크게 움직이는 흐름 나온다면 제가 빠르게 체크해서 소통방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쉽게 못 가고 있는 이유는 거시경제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스닥 지수라든지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큼지막한 움직임들을 따라가고 있죠. 크립토 시장에서 대장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매일매일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올려드리는 내용이 당장 리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리플 차트가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매일 보시면 나중에는 리플 차트도 훨씬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가입비를 받거나 전화번호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아직 소통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아래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리플X라는 기술팀에서 XRP 레저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CBDC 그 외에도 여러 파트너십을 확장하면서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XRP 레저인데 원장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업그레이드가 어떤 기능을 담고 있고 왜 중요한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업그레이드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저장 공간 문제입니다. XRP 레저에는 트러스트 라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 지갑에 다른 코인이나 토큰을 연결해두는 통로예요. 예를 들어 내 계좌는 달러 토큰도 받을 수 있다 하고 길을 열어두는 거죠. 문제는 이런 통로가 실제로 쓰이지 않더라도 원장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RP 레저 전체 데이터의 30%가 트러스트 라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리플렉스는 이제 실제로 쓰는 통로에만 비용을 부과하고 불필요한 건 정리하겠다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원장 크기를 약 6%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블록체인은 매일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장 공간 절감과 동기화 속도 향상이라는 효과가 커집니다. 이더리움과 비교해볼까요? 이더리움은 토큰을 발행하면 그 토큰 컨트랙트 안에 모든 계정 주소와 보유 잔액이 하나하나 기록돼요. 그러니까 토큰을 쓰는 계정이 많아질수록 컨트랙트에 연결된 데이터도 계속 늘어나고 그만큼 수수료와 저장 부담도 같이 커집니다. 반면 XRP 레저는 이런 구조적 비효율을 줄여서 기업과 거래소가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MPT라고 하는 다목적 토큰입니다. 지금 XRP 레저에서 토큰을 발행하려면 트러스트 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마치 은행에서 계좌 만들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번거롭죠. 근데 여기에 MPT가 들어오면 이 과정이 크게 단순해집니다. 이 토큰을 발행한다 하고 설정만 하면 바로 만들 수 있고 전송도 간단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발행이 쉽다는 것 뿐만 아니라 토큰의 성격을 기본 옵션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발행량을 고정할 건지 특정 주소만 받을 수 있게 할 건지 수수료를 붙일 건지 이런 걸 발행 시점에서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도 ERC20이 나오면서 디파이 생태계가 커진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XRP 레저의 MPT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리플이 강조하는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RLUSD잖아요. MPT가 도입되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운영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포인트, 마일리지, 결제 토큰을 간단히 발행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보안 기능입니다. 리플 X가 제안한 게 바로 방화벽 기능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내 지갑에 안전장치를 하나 더 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 지갑 키가 해커한테 털렸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그 자리에서 자산이 전부 다 빠져나가겠죠. 근데 방화벽 기능이 있으면 미리 규칙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송금 한도를 제한하거나 특정 주소로만 송금되게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게 하는 방식이죠. 은행 계좌에서 이체 한도를 걸어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러면 해커가 해킹을 해도 한 번에 다 가져가진 못하고 정해진 한도까지만 빼갈 수 있는 거죠. 차별점은 이 기능이 지갑 앱에만 있는 게 아니라 XRP 레저 원장 자체에서 제공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계정이 동일하게 이 보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분산 신원 인증, 줄여서 DID입니다. 보통 거래소를 가입할 때 신분증을 찍어서 제출하는 거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가 여러 서버에 흩어져서 저장된다는 거예요. 유출이라도 되면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XRP 레저는 이걸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사진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고 이 계정은 인증 완료된 사용자라는 증명서만 원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러면 기업은 규제 대응이 쉬워지고 사용자는 같은 인증을 여러 번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기업은 규제를 충족하고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보호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건 최근 리플이 CBDC나 은행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규제를 충족해야 하는 기관들이 XRP 레저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거든요. XRP 레저는 예전부터 빠른 송금 네트워크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몇 달간만 봐도 스테이블 코인, CBDC, 핀테크 협업 등 사업 확장을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는 지금 추진 중인 확장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원장 데이터를 줄여서 대규모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토큰 발행 과정을 단순화해서 기업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보안 기능을 추가해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원 인증 체계를 갖춰 규제 대응까지 뒷받침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업그레이드는 XRP 레저의 확장 로드맵을 뒷받침하는 업그레이드라고 이해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반등에는 성공했는데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은 느낌이 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기술적인 기반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기업들이,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니까요. 이번 업그레이드 내용을 보면서 정말 기업들이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시세에 반영돼서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조만간일 것 같아요. 그때까지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투자 시장을 이겨나가기란 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재밌게 투자 한번 해보실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투자 시장은 늘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오래 살아남는 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